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에는 절대로 피해야 할 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제 진료실에 75세 박영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건강한 채소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채소 중에서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채소가 3가지나 됩니다. 심지어 이 채소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술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채소가 술보다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혈압약, 혈당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이 3가지 채소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위험한 채소 3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반대로 60세 이후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채소 4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번째 위험한 채소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채소는 평소에 몸에 좋다고 여기셔서 국이나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것인데 60세 이후에는 신장결석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채소입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채소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채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약 같은 채소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왜 60세 이후에 특별한 보약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치매 예방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뇌혈관 순환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또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조리법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끓는 물에 3분 정도만 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색깔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브로콜리는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브로콜리를 데친 후에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서 함께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시력을 보호해주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라는 실명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안과 전문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매일 당근을 꾸준히 드신 70대 어르신들의 시력 검사를 해보니 황반변성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야맹증 증상도 현저히 적었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우리 눈의 망막에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로놉신이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기 어려워지는 야맹증이 생기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로놉신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근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올리브오일 한 방울만 넣고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당근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다가 물을 조금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당근이 부드러워지면서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당근 요리가 완성됩니다. 또한 당근은 생으로 드실 때도 드레싱에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당근 스틱을 만들어서 올리브오일 드레싱에 찍어 드시거나 당근을 강판에 갈아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60세 이후 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칼슘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경험 말입니다. 바로 비타민 K가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만 드신 분들보다 골밀도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척추와 대퇴골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어요. 시금치의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을 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도와주어서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는 참기름과 마늘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참기름의 지방산이 비타민 K 흡수를 도와주고 마늘의 황화합물이 시금치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한 시금치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칼슘 공급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네 번째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60세 이후 위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위궤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벽이 약해지는데 이때 양배추가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위산으로 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위궤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양배추즙을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양배추즙을 드신 분들을 내시경으로 검사해보니 위궤양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위벽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위염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뛰어났어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설포라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은 위벽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위궤양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 U가 파괴되거든요. 양배추즙을 내서 드시거나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컵을 드시면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루 한 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절대로 피해야 할 채소 3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옥수수가 왜 위험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당지수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당지수가 70이나 되거든요. 이는 백미당지수 73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활발해서 혈당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옥수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이때 당뇨약까지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변화는 혈관에 큰 손상을 주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만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옥수수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에 찐 옥수수를 하루에 2~3개씩 드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 검사를 해보니 식후 혈당이 300을 넘었습니다. 평소 140 정도를 유지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원인을 찾아보니 옥수수 때문이었습니다. 옥수수 하나에는 약 2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밥 반 공기와 비슷한 양입니다. 할아버지가 옥수수 3개를 드시면 밥 한 공기 반을 추가로 드신 것과 같은 효과였던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옥수수의 과당입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당 처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옥수수는 염증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만성 염증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옥수수를 자주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채소는 시래기입니다. 바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영희 할머니가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그 채소가 시래기였습니다. 시래기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채소인데 60세 이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래기 된장국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시래기에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질산염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몸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젊을 때는 이런 혈관 확장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ACE 억제제나 질산염 계열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래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약과 시래기의 질산염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심한 경우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던 할머니가 아침에 시래기 된장국을 드신 후 혈압약을 함께 드시고 30분 후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던 거죠.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셔왔지만 혈압이 82,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래기의 질산염은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이때 혈압약까지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시래기와 혈압약이 더해지면 박영희 할머니처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되셨지만
그 이후로는 시래기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지금은 혈압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계시고요. 또한 시래기는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칼륨이 몸에 쌓여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래기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시래기를 오래 저장하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면서 더욱 위험해집니다. 아질산염은 혈색소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채소는 바로 청경채입니다. 이 채소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경채에는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970mg의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의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때 청경채를 자주 드시면 신장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청경채의 옥살산과 칼슘 보충제가 만나면 신장결석이 생길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비뇨기과 동료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장결석 환자의 70% 이상이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경채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신장결석은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신장에 소변이 고여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를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늦으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경채의 옥살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이미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청경채까지 자주 드시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75세 박정자 할머니의 경우 철분제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빈혈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청경채를 드시고 계셨어요. 청경채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빈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경채의 옥살산은 또한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청경채의 옥살산까지 더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겠죠?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채소를 선택해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채소 4가지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양배추였습니다. 이 채소들은 치매 예방, 시력 보호, 뼈 건강, 위장 건강에 각각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는 옥수수, 시래기, 청경채였습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 급상승, 혈압 급하강, 신장 결석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서 60세 이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 3가지를 반드시 피하시거나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정보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60세 이후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위험한 채소 3가지는 피하시고 좋은 채소 4가지는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